음식점 상견례장. 문이 열리는 순간 30년 전 나를 버리고 사라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더 소름 끼친 건 함께 사라졌던 그 여자까지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밝혀진 진실, 그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사라졌다는 것. 도대체 그날 우리 집 앞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문을 열기 전부터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이 어딘가에서 살짝 스치는 느낌이었죠. 저는 손에 쥔 가방 끈을 한 번 더 고쳐 잡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끝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싶었죠. 웃어야 하는 자리인데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고 미리 와 있던 직원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앉으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흘깃거렸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대 부모를 기다리면서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미소.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성도 부드럽게 답했죠. 안녕하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한순간이었는데 시간은 길게 늘어졌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날 밤,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리던 그 사람, 그 뒷모습이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지도 다시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의 바른 미소만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놓쳤습니다. 얇은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상대 쪽 여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물이 튄 바지를 슬쩍 털면서도 제 쪽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건가? 식사가 시작됐지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과 상대쪽 부모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날짜, 예식장, 이런 이야기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중간에 반찬을 덜다가 또 한 번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놀라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의도입니다. 3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 오늘 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상견례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남자가 끝내 나를 모르는 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공기가 웃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말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색한 틈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평범한 상견례입니다. 상대 집안도 단정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럽고 웃음은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너무 흠잡을 데가 없어서 오히려 숨기고 있는 게 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 남자를 봤습니다. 아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반찬을 집을 때도 저와 눈이 마주칠 각도를 교묘히 비켜갔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상대쪽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직원이 반찬을 바꾸다가 국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식탁보에 얼룩이 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죠. 그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낮고 차분한 말투.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본능처럼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들끓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왜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 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나? 30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을 불러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맞죠? 그날 도망친 사람. 왜 지금 이러는 겁니까? 목까지 올라온 말이 몇 번이나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냉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척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회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더 이상한 건 그 사람 눈이 30년 전이랑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를 깨우고 남편의 셔츠를 다려놓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날 아침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더 조용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하지만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더 무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 늦어요? 제가 밥상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아마 좀 늦을 거야.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칭얼거렸습니다. 어린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달랬습니다. 괜찮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뭔가 밟혔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는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읽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로 갔다는 건지, 언제 돌아온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그 아이의 숨소리만 들으며 밤을 버텼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버틴 시간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라서 약을 줄이기도 했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자랐습니다. 아프지 않고 바르게. 저는 그거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 생각은 일부러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아주 가끔씩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왜였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그 질문은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발견하기 전 짧은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집에 혼자십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그날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에서야 떠오릅니다. 그날 이상한 전화 한 통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은 이상하게 돌아옵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더 또렷하게 떠오르죠. 저는 그날의 전화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척,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지금 집에 혼자십니까? 남자가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불쾌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망설였고 곧바로 끊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제 행동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히 창밖을 봤습니다.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게 한 번.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은 채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밖의 기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 전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넘겼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 괜히 걱정하지 마. 남자가 짧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날. 저는 지금에서야 연결됩니다. 그 전화, 그 초인종, 그 침묵. 누군가가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도 그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본 그 남자, 시선을 피하던 이유, 모르는 척하던 태도, 그게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30년 전과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와서도 모르는 척하는지, 그리고 그날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그 기척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평범했습니다. 깨끗한 거실, 정리된 신발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오래 환기하지 않은 방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쌓여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발을 옮겼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예비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사라졌던 그 여자.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분위기로 날카롭고 예민한 기운, 사람을 편하게 두지 않는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웃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 먼저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가깝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꾸만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반응일까? 잠시 후 다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찻잔을 내려놓다가 접시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 제가 손이 좀 미끄러졌네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둘 사이의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부부인데도 서로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만 멀쩡합니다.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숙였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짧았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 스쳐간 감정, 놀람이었습니다. 숨기지 못한 아주 선명한 놀람.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분명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끌어온 질문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다르게 가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혼인신고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몇 장의 종이들.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꺼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 동안에도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깐 저를 보더니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종이를 건네받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로 가서 조용히 펼쳤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변동. 처음 몇 줄은 익숙했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날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소도 이동도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빠진 건 아닌지,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10년을 살았는데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제가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등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외 체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죠.
저는 구청을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예전에 알던 지인의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남편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연락을 끊었지만 지금은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상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오랜만이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그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긴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물으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확실했습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시 그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비어있는 10년.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무엇을 했던 걸까? 그리고 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걸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떠난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10년 동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다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비어있는 10년을 채우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기록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종합병원. 남편이 예전에 한번 입원했던 적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그때의 주소를 더듬어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이미 지나간 일을 굳이 들추는 건 아닌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진료 기록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기본적인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절차는 까다로웠습니다. 보호자 확인, 신분 확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들것이 지나가는 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저는 괜히 손을 모았다 풀었다 반복했습니다. 결국 오래된 기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넘기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 진단명, 그리고 사고 기록. 그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사고.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외상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경찰 이송.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동행. 저는 숨을 고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진술 거부.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진술을 거부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병원을 나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경찰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창구였습니다. 거기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조회가 제한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 조회는 이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폭행 사건, 가해자 1인,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 특이사항이 있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본인이 전부 책임을 인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공범 여부 없이 단독으로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저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초인종, 사라진 날, 그리고 10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단순히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가 대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다시 한번 확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 대신 감옥에 갔다고요? 어떤 진실은 듣는 순간 바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 대신, 책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따로 떠다녔습니다. 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저는 그날 전화를 했던 지인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그때 말 무슨 뜻이죠?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까지 가셨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뒤집어 썼다는 거 사실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상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를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빨랐습니다. 가족이죠.
그 사람 그거 하나 보고 버틴 겁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 위험해지니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의 전화, 집 앞의 기척, 그리고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쫓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빚이었을 수도 있고 조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간 뒷모습, 짧게 남겨진 편지, 미안하다 그 한마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떠난 게 아니라 밀어낸 겁니다. 저와 아이를 그 위험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 번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생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날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짧고 차갑게 느껴졌던 문장.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남길 수밖에 없었던 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기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다른 진실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사돈집 거실에서 지나치게 밝게 웃던 얼굴, 손이 떨리던 순간, 그리고 질문 하나에 무너졌던 표정. 그때는 단순한 불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킬까봐 두려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록을 들춰봤습니다. 병원 기록, 경찰 기록, 그리고 남겨진 공백. 그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그 여자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누군가가 지운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닙니다. 흔적을 지운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전화. 지금 집에 혼자십니까? 그 목소리. 저는 그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왜 저에게 전화를 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알려준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사람.
저는 그 지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사건, 돈이 얽혀 있었습니까? 상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돈, 사건,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저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관련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길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은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왜 그 남자가 혼자 책임을 뒤집어 썼는지, 왜 기록에서 이름이 사라졌는지, 왜 10년 동안 흔적이 없었는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돈집에서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던 손, 시선을 피하던 눈,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보고 놀라던 얼굴. 그건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들켰다는 걸 알아챈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진 이야기,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 사람.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모든 걸 꾸민 사람이었군요. 30년을 묻어둔 진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아주 담담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좁은 거실,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낯선 공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따르다 손을 멈췄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갔습니다. 결국 입을 연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남자, 늙어버린 얼굴.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지켜보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도망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니면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조직의 이름, 돈의 흐름, 그리고 사라져야 했던 이유, 중간중간 멈추는 숨, 그 숨 사이로 30년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이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끝내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키운 어머니,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아버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답했습니다. 돌아오면 너희가 위험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해와 원망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밝혀져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잠시 후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선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키려 했던 건 알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사이로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까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걸 할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단절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